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되게 좋았어요. 클레멘타인. 네, 클레멘타인이라고 지었던 게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차 장면에서 클레멘타인이라고 자기 이름 소개할 때 모르잖아요, 짐 캐리가. 그쵸, 네, 모르죠. 못 알아듣죠. 근데 사실 클레멘타인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아는 노래, 우리도 다 알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 노래는 조엘이 그걸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 장면이 사실은 서로 기억을 지우고 다시 만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그 장면이 유명한 노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기억을 리셋한 상태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보고 나니까 깨닫게 됐는데, 클레멘타인이라는 오래된 동요를 모른다는 걸로 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안녕하세요, 저 아기염소예요 라고 했는데 아기염소요? 네, 오래된 놀리지 노래 마세요. 모르세요? 막 약간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쵸. 아기염소. 제 이름 뽀뽀뽀인데요. 네, 놀리지 약간, 마세요. 막 이런 건데. 놀리지 마세요. 제 이름 들으면 놀랄 건데 제 이름 김수완무 거북이와 약간 이런 거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많아 그거. 요즘에 모르나요? 모르지. 그렇구나. 요새 애들은 모르지 않을까. 네, 뭐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좋았는데 약간 보면서 클레멘타인이라고 왜 지었지? 또 클레멘타인 하면 또 아빠 어디가?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네, 아빠 일어나.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있어가지고 네. 좀 더 나이스한 제목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어떤 뭐가? 클레멘타인 말고 적당한 분위기를 주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럴 수. 설마 이 영화로 아빠 일어나가 아닌. 네. 제목이 아빠 일어난 줄 알았어 나는. 클레멘타인이 밑에 서 있고 뭐 클레멘타인 뭐지? 아빠 일어나. 그 아역 배우 하신 분이 너무 서럽게 울면서. 그쵸. 네.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안 봤어요. 네, 뭘 엄두가 나질 않네요. 저 그 장면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나와 있는 막 짤용으로밖에 못 봤어요. 클레멘타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아빠 어디가가 이동준 아저씨. 네. 계속 생각이 났군요. 네,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신박했던 게 이 기억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찍는 게 불이 꺼진다거나 그다음에 포커스가 나가 있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도 막 이렇게 약간 핸드헬드로 찍은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박사의 사무실로 몇 번 찾아가는데 네. 기억 속에서 처음에는 박사 얼굴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막 얼굴이 뭉개지고 기억이 점점 없어져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맞아요. 시각적으로 되게 잘 보여주고 그거를 사실 스크립트 상에서는 그냥 기억이 없어진다 뭐 요 정도 써있을 텐데 이거를 영상적으로 되게 기발하게 표현을 맞아요. 잘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책의 색깔이 없어지고 흰 것만 남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출적으로 멋있었어요. 조엘이 찾아가면서 장면이 쭉쭉쭉 바뀌면서 조엘이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하면 옷도 바뀌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CG가 아니고 뭐 화면을 따로 찍어서 붙인 것도 아니고 짐 캐리가 이동하면서 옷 갈아입고 찍고 옷 갈아입고 찍고 이런 식으로 찍었대요. 진짜? 네. 그 뒷부분에 클레멘타인이랑 헤어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클레멘타인이 헤어지고 나가면서 문으로 나가는 사람 이렇게 벽으로 쭉 옆으로 이동하는데 문으로 여자가 나가고 쫓아가. 근데 그 문으로 나가는 여자는 대역이고 그리고 나갔을 때 또 사라지고 이랬던 것들이 클레멘타인이 갑자기 딱 문 열고 나가는데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게 다 CG가 거의 없었죠. 그 CG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클레멘타인이랑 조엘이 나란히 길을 쫓아가고 있는데 막 집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맞아, 그런 것들. 그 부분이 CG고 그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게 클레멘타인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다고? 네, 일부러 지웠대요.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게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보이는 거야. 사실은 CG 지우다 잘못 지운 건데 그렇게 했을 수도 나중에 있죠. CG 팀에서 약간 삼천만큼 사랑해. 또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거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의도한 거다. 그래서 영화 모르는 그런 것들아. 요소들을 넣어놔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영화가 오프닝 처음에 그걸 크레딧이라고 하나요? 오프닝 크레딧이라고 하나? 그 영화 제목 나오는 것. 그 부분까지 그게 너무 길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도 신기했어. 뭐야 영화 왜 이제 시작하는구나라고 했는데 17분 지났어. 그때 갑자기 나와 울면서 타이틀 뜰 때 제목 타이틀이 아직 안 떴었구나. 그쵸.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맞아, 내가 이 영화 제목도 모르고 본 거랑 비슷한 거. 물론 예매할 때 알고 봤겠지만. 그렇죠. 17분이더라고 딱 타이틀 떴을 때가. 근데 그때까지 엄청 집중해서 본 거야. 맞아. 타이틀이 안 뜬 것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되게 저거 카세트 테이프 나오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앞에서 나왔던 영혼의 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였던 것 같아요. 카세트테이프는 이게 한 바퀴를 앞뒤면 A면 B면을 재생을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거를 형성한 게 아닐까, 메타포로. 다시 A면 돌아오면 똑같은 게 또 다시 그쵸. 이제 플레이가 되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둘의 목소리가 녹음되었었던 것도 카세트 테이프였고, 물론 뭐 그때 MP3나 보이스 레코더가 없었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MP3를 샀는데. 아, 그러면 있었구나. 있었는데 약간 그거를 소재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카세트 테이프에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 같은 거 막 녹음하고 이러면은 실수로 잘못 녹음해가지고 앞에 노래 지워지고 막 맞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테이프 그 홈에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테이핑 해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라디오에 나오면은 녹음하고 뮤직뱅크 아니지, 그때 가요 톱10 이런 거에 나오면 막 스피커에다 대놓고 녹음해서 듣고 막 이랬어요. 맞아. 라디오 녹음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라디오 녹음은 깔끔하게 노래가 녹음되니까. 그치. 근데 막 갑자기 DJ가 멘트 치고 이러면 되게 싫어했었던 경험이 나. 맞아요. 그 엔딩곡에 나오는데 마지막 1절 다 안 끝났는데 광고 나오고 막. 그러면은 아씨 녹음하고 있었는데 막 그랬던 경우들이. 그렇게 해서 노래 많이 들었었어요. 이 영화 보면서 제가 좀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마지막에 이제 MJ가 모든 사건의 전모를 자기한테 일어났던 맞아. 모든 전말을 알고 나서 자기가 녹음했던 카세트도 듣고 카세트 테이프도 듣고 박사가 녹음한 자기의 목소리가 담긴 목소리도 듣고 모든 걸 다 알고 나서 업체를 통해서 기억을 지운 모든 사람들한테 카세트 테이프 그 사람들이 그 지우러 왔었던 것들을 다 보내주잖아요. 네. 다 보내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요? 너나 하지. 다른 사람은 진짜 지우고 싶어서 온 건데 사실이다. 이게 진짜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긴 하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보낸 것도 폭력일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겪은 상처는 알겠어.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까지 다 그렇게 보내주는 게 저는 윤리적으로 좀 마음이 그래서 구속됐대요. 구속됐대요? 네. 그렇다면 네. 그럼 다 법이 의료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군요. 정의는 살아있네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영화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그 친구였어요. MJ. 네, 그 친구가 가장 매력적이었고, 사실 그 영화에서 조엘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 마크 러팔로랑 둘이 이렇게 좀 질펀하게 놀았고, 실제로 맞아요. 둘이 배드씬이 있었는데 그게 촬영을 했는데 영화에는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가 갑자기 박사를 찾아요. 그쵸. 뭔가 잘못됐는데 어떡하지? 마크 러팔로는 막 난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아니야, 박사님을 찾자, 박사님한테 연락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박사한테 키스를 해. 그치. 그걸 보면서 얘 행동이 이해가 안 됐는데 전 거기에서 마크 러팔로가 연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막 허둥지둥 되면서 막 클락션 울리고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장면이 되게 나이스 이게 아니라 그 영화적으로 진짜 여기에서 허를 한번 찔렸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마크 러팔로는 MJ가 너도 알고 있었지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진짜 몰랐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마크 러팔로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락션 울린 거죠. 정말 몰랐다라고 말하는데 그때의 MJ의 표정이 너도 알고 있었잖아라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또 마크 러팔로는 몰랐다고 해야지. 걔는 좋아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치. 그 친구를. 맞아. 이 영화의 제목을 말하는 사람이 MJ잖아요. 네, MJ죠. 뭐 알렉산더 포프인가? 예, 포프의 시 구절에 나오죠. 그쵸. 거기에서 이제 이터널 선샤인 Spotless of Mind인가? 어쨌든 그 대사를 치는 게 MJ인 거고, 맞아요. MJ가 겪은 일련의 상황이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프로도가 케이트 윈슬렛을 꼬시려고 짐 캐리가 갖고 있는 그걸 정보들을 다 갖고 왔잖아요. 사용한 거 사용했잖아요. 이름 부르는 거랑 그렇죠. 채소 이름 부르는 텐저린. 네, 텐저린 또 맞아, 선물했던 거. 네, 그것을 주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내 취향을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없다고. 프로도가 짐 캐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짐 캐리처럼 되게 완벽한 게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케이트 윈슬한테 나타났어요. 프로도한테 안 넘어갔단 말이야. 나한테 꼭 맞는 사람처럼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을 안 만났어. 결국에는 다시 짐 캐리한테 가. 나를 또 욕했고 막 이런 사람한테 간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죠. 흉내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할 때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자기 본인 자신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여자 꼬시겠다고 되게 멋있는 척하고 뭐 책 안 읽고 이러는데 괜히 책 읽고 아는 척해서 막 나무위키 같은 데 찾아보고 허세 부리고 이런 게 결국에는 탈이 나고 금방 들통나죠 네. 사실. 들통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사귄 이후에 그 일어난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런 걸 알아요. 아는데도 만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거 보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서 만나는 건데 그거를 할 거면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해야 그게 연기가 아니라 내 캐릭터가 되는 건데 그거를 하다가 말잖아요. 대부분. 그쵸. 초반에는 좀 어필하기 위해서 어필하려고 뭐 술도 잘 안 먹고 이러는데 나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맨날 술 처먹고 꽐라대고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거짓말 사람이 되니까 그게 더 괘씸한 거죠. 그쵸. 거짓말한 게 돼버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아요. 그건 좋죠. 그건 좋은데 그렇게 유지를 끝까지 해야 되고 하면서 내가 씨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쵸. 안 하니만 못한 거지 네,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연애는 이어달리기다. 이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나 했던 것들이 자꾸 이어져서 나를 만드는 거다라고.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서 노력을 해서 바뀌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마지막에 사랑이 있다면은. 그렇죠. 그런 구절을 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연애를 하면서 아 또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기는 나한테 해서 안 배웠으면 좋겠대요. 다 배워서 왔으면 좋겠어. 왜 또 배우냐고. 자기가 또 가르치고 싶지 않대 누군가를. 뭐 선생님인가요 직업이?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연애를 누구한테 가르치면서 하고 싶지 않대라는 거죠. 물론 완성형인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늘 조금씩이라도 더 배워가긴 하겠지만 자꾸 여기 와서 아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 또 이렇게 하나 더 배우네 이런 얘기를 남자애들이 하는 게 되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마인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건가요? 그분도 아마 그분들한테는 다 배운 게 있었을 텐데 그걸 인정을 하기 싫은 건가? 그분의 말했었던 것들이 아 너한테 배웠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배웠다는 뉘앙스인지 좀 명확하진 않은데 왜 나한테는 자꾸 배워가라고 하는 것도 저는 오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쁜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아 뭐 지금 변호하시는 건가요?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마음 다 제가 열고 물론 제가 늘 그랬지만 네 권태를 그쪽에서 먼저 느꼈지만 네. 어쨌든 남자들이 연애할 때 모든 남자를 칭하는 건 아닌데 본인을 만났던 남자들이 자기랑 만날 때 다 여기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 줘가지고 자기가 좀 피곤하다. 자기도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고 좀 잘 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사랑받고 싶다는 건가 쉽게 말하면? 뭐 그렇겠죠. 자기가 늘 케어해주고 뭐 그랬었나 봐요 과거에. 근데 저는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거는 자신이 그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를 정확히 그분이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 전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착한 사람한테 자기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자기는 그냥 주고 싶어. 그게 천성인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그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자꾸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이러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발전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장점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삶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짤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아 맞아요.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금 결은 다른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는 원래 그 쇼펜하우어식의 염세주의 느낌이 좀 강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발전된 게 니체의 허무주의나 영혼핵인데 쇼펜하우어는 그걸 되게 비관적으로 본 거고 니체는 이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본 거죠. 인간이 좀 더 의지에 의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들인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수 같은 거 본인이 계속 고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또 보면 문득 보면은 또 똑같이 하고 있고 이런 거 혹시 없나요? 제가 주로 하는 실수요?
내 실수인데 이러지 말아야지 반성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면 또 그러고 있어. 그냥 뭐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거죠. 선언인가요? 아니요. 나는 계속 반복할 것이다. 그거는 절대 못 고쳐요. 그렇군요. 네.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저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쵸. 저는 많아요. 저는 반복하는 실수들이. 저는 되지 않는 다이어트 내기도 계속하고 있고 네. 분명 저는 지난번에 다이어트 내기 져가지고 오마카세를 먹었죠. 오마카세를 제가 네. 쐈지만 또 다시 제가 내기를 걸었죠. 네. 그리고 또 운동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중국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볶음밥을 먹은 사람이 짬뽕 국물 나온 거에 밥을 말아 먹는 걸 보고 저는 이 사람은 다이어트 하긴 글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왕 나온 음식이니까. 네. 기왕 나온 음식은 최대한 맛있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볶음밥이 다시 나오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국물에 말아 먹을 건 같잖아요. 앞으로. 네. 네, 그렇죠. 또 그렇게 먹겠죠. 네,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내기도 결국 계속 실패하고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을 열심히 살고 그쵸. 과거를 철저하게 기억한다면 네.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게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실패할 것이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3주 남았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취향연구소 2회 오늘은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가지고 기억에 대한 것 그리고 이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시작할 때 초반에 네. 내용으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성찰을 했죠. 네. 우리는 스토리 설명은 빼자. 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스토리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점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약 꼬였었는데 그래도 네. 후반부에 텐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예, 지난번보다 텐션이 그래도 있었나요? 그래서 뭐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청취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이제 영화 했으니까 다시 네. 책으로 네. 넘어가게 될 텐데 책은 양 사장님께서 저희가 이번에 3회 때 다룰 책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90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죠? 이제 30이죠. 이제 30 됐네요. 네, 우리나라 나이로. 음. 주로 세대 차이나 그리고 요즘 90년대생 즉 20대 분들에 대해서 30대들의 관점으로 쓴 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양 사장님이 이 책을 이제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도서관을 다 찾아봤는데 다 대출 중이야. 그쵸. 엄청 핫해 지금. 네, 지금 핫해요.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핫한 걸 또 그런 것들만 또 골라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취향연구소 2회 이터널 선샤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취향연구소의 양 사장 오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